변호사님, 혹시 지금 마케팅 직접 하고 계신가요? 블로그 글을 매일 꾸역꾸역 쓰신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장비 알아보고 계신다거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똑똑하신 분들인데 글쓰기나 영상 만드는 게 뭐라고 사실 직접 못 하시겠어요. 이런 생각 드는 거 사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착각입니다. 완전 독이 든 성배 같은 거예요. 왜냐면 변호사님의 그 엄청난 전문성은 사실은 법률 시장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것이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마케팅 시장에 발을 들여 놓으시는 순간 사실 그 전문성은 그냥 아마추어의 열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똑똑한 변호사님들이 왜 절대 네버 마케팅을 직접 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변호사 전문 대행사, 전문직 전문 대행사라는 말이 단순히 비싼 이유가 아니라 그 깊이와 통찰의 결과인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아니, 마케팅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블로그에 그냥 글 써주는 거 사실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왜 변호사 전문이라는 타이틀만 붙으면 가격이 확 뛰는 거지? 솔직히 이거 그냥 상술 아닌가? 그렇죠. 저도 그 마음 100%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싸냐 싸냐가 아니라 그 가격이 왜 그렇게 책정되었느냐입니다. 저희 같은 법률 전문 대행사는 단순히 콘텐츠만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법률 시장 구조를 좀 이해하고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마케팅 전략을 짭니다. 변호사님들의 사무실 규모나 사건 단가, 수임이 들어오는 구조나 상담 프로세스, 광고 심의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반영된 설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행사들이 변호사 전문이라는 말을 저는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단순히 경험이 많은 게 아니라 전문이라는 건 사실 데이터나 인사이트 이런 게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생각해요. 사실 저희만 해도 여태까지 한 100건 정도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금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홍보 채널이 60개 이상이 넘고요. 클라이언트는 한 40곳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저희는 감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키워드가 부산에서는 전화로 가고 서울에서는 예약으로 연결되는지, 상담 건수가 오르는 시점이 블로그 기준 몇 달째 포스팅이 이뤄진 이후인지, 사건 유형별로 평균 유입률은 어떤지, 이 모든 게 사실 데이터로 쌓여있고 그 데이터가 저희의 다음 클라이언트 변호사님의 성과를 결정짓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변호사 전문 컨텐츠는 비쌀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 글의 난이도입니다. 법률 원고는 단순 정보글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확해야 되고, 검색은 좀 친화적이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한테 전화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동시에 갖춰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다른 마케팅 많이 하신 경력자 분들한테 피고인, 구공판, 피고, 불송치 이런 용어가 뭔지 아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가 자유롭게 구사가 돼야지만 자연스럽고 정확한 법률 글이 나오겠죠. 게다가 법리랑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을 쓰면 신뢰도는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님들이 보셔도 이거는 진짜 좀 아니다 싶은 원고가 내 얼굴이 걸린 블로그에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로 아무나 못 쓰는 원고입니다. 옷 소재가 좋아질수록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법률 원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변호사님들이 모르시는 내용이 있어요. 네이버는 사실은 법률 홍보용 블로그를 싫어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네이버는 마약, 강간, 사기, 미성년자, 학교폭력 이런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블로그는 그런 단어로 가득해야 하잖아요. 결국 블로그가 죽지 않게 유지하는 기술, 이게 바로 변호사 전문 대행사의 핵심 노하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는 정말 수년간의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단어는 완곡하게 써야 되고, 어떤 단어는 대체어를 써야 되고, 어떤 문장은 구조를 바꿔야 하는지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마케팅 효율을 단순 매출 상승률로만 계산할 수는 없어요. 소상공인 분들은 매출이 10%만 올라가도 사실 행복하시거든요. 근데 변호사님들은 전화 한 통이 오냐 안 오냐로 수입이 결정이 되죠.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은 매출이 나오려면 사실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설득력이 높은 글을 써서 고객이 전화하게 하는 건, 이건 사실 정말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기술자일수록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법률 마케팅이에요. 근데 법률 마케팅만 대행하는 대행사들은 이 기술의 영역이 사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도 생각보다 방대하고요. 그러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 규제와 심의 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사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얘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대행사 하면 다 이제 양아치 같다, 다 도둑놈들 같아, 이런 말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혼자 갈 수 있는 길은 짧아요. 조금 모자라더라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멀리 가려면 파트너랑 같이 가셔야 돼요. 어찌됐든 나랑 잘 맞는 파트너가 있는 게 생존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잘 맞는 전문 대행사를 찾아서 더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